오늘서부터 기출이죠. 그래서 일단 그 작년 거, 그러니까 가장 최신이죠. 그거는 이제 한 해 맨 나중에 따로 뽑아서 할 거고요. 한 해만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 거까지는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나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작년 거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작년 거까지 다 풀고 작년 걸 봤더니 풀릴만 하네. 작년에 시험 봤으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이런 식으로 재작년 거까지 해서 쫙 한번 훑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해서 훑고 난 다음에 바로 직전 바로 직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잘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문제가 허접해요. 내가 내 문제가 허접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가 허접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리된 다음에 각 단원은 옛날 거서부터 뒤로 갈수록 최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문제들을 보다 보면 옛날에 문제가 열나 허접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허접했다기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은 앞에 거는 문제가 쉽고 뒤에 거는 문제가 어렵고 그래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자, 기체서부터 봅시다. 자, 다음은 압축인자.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죠. 여기 써있다. PV를 NRT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코로 NRT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따라서 G, 즉 PV를 NR2로 나눠주면 1입니다. 언제? 항상 1이에요. 그런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력에 따라서 온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100도 이런 식으로 온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압력에 따라서 압축인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A라는 기체는 일직선, B라는 기체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1보다 작은 값을 보이다가 나중에 1보다 커지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갖다 보이고 있죠.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 기체가 만족하는 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쓰시면 되는 거고, 이 기체의 내부의 압력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은 0이죠. 내부 압력.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부 압력의 정의죠. 그래서 파이 t는 이코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없는 녀석이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얘기하면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보통 이상기체에 대해서 유도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많이 유도를 하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진다? 2분의 3 KT로 주어진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암기해야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자체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반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등원이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0이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항상 0이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 기체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변할 거예요. 근데 이상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잖아.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했다고 해서 위치 에너지가 변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위치 에너지는 시종일관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원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DU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원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터널 프레셔의 값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1, 2항 이외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 세 가지를 나열을 해라. 한마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외의 성질 세 가지, 즉 이상기체의 성질 추가로 세 가지를 나열을 하여라. 이상기체의 성질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첫 번째가 뭐냐? 파이 t는 이코로 제로다. 물론 이상기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쓰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의 본질적인 성질은 위치 에너지가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본질적인 성질이고, 그래서 PV는 이코로 NRT를 만족시킨다라는 것도 이상기체의 성질이죠. 근데 그거 말고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이상기체의 성질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내부 압력이 제로다. 내부 압력은 정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파셜 U 오버 파셜 V의 T, 이게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세 가지를 더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답부터 쓴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뮤t는 이코르 제로다. 혹은 아니면 뮤t가 제로가 되면 뮤는 제로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등온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줄 톰슨 계수죠. 그래서 그냥 줄 톰슨 계수, 등원 줄 톰슨 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뮤t는 이코르 마이너스 cp 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원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 등부피 등부피 연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V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의가 이거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죠.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정 압력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든지 일정 부피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측정하든지 이 두 값이 똑같아요. 실제 기체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상기체는 이 둘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셜 H 오버 파셜 T의 P. 그래서 이건 등압 연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등적 연용량, 이건 등압 연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CP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기체하고 달리 이상 기체에서는 이 둘이 같아요. 즉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죠? 즉 등부피 조건이든 등압 조건이든 상관없이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동일하고, 등압 조건이든 등부피 조건이든 상관없이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 기체에서는 이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 하나는 얘기를 했죠. 나머지 세 개 쓰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에요. 일단 이거는 결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지금 보면은 뮤t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파셜 H 오버 파셜 P의
T라고 얘기하는 것이 등원 줄통순 계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원 줄통순 계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H는 이퀄 U 플러스 PV. 이거는 엔탈피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파샬 P 오버 파샬 U의 T 플러스 파샬 PV 오버 파샬 P의 T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dT가 제로일 때 항상 어떤 특성을 갖는다. du는 제로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상기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부 에너지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서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이거잖아.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건 제로예요. 자, 그 다음에 and PV는 이퀄 nRT죠. 따라서 dPV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n이 일정할 때 몰수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nR dT가 돼버리게 돼요. nR이 바깥으로 빠지겠죠. PV를 미분하면.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dT가 제로가 되면 등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dPV도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로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제로.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원 조건일 때 엔탈피의 변화량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T가 제로인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없고 엔탈피의 변화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에서는 등원 조건에서 엔탈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원 줄톰슨 계수값도 당연히 제로가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줘도 되겠죠. 세 번째는 du가 있어요. 자, U를 내가 만약에 V와 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전미분을 적용을 시켜요. 전미분을 적용을 시키면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의 dV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의 dt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터널 프레셔, 내부 압력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판데오발스 기체, 뭐 이 모델 기체,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부 압력의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티 TV.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CV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해서 전개를 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파이티 dV, CV dt라고 얘기하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얘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래야지만 연력학에서 무슨 공식을 전개한다든지 그럴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U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요거를 대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 T에다가 V를 뭘로 나눠줘요? T로. 그래서 파샬 V 오버 파샬 T의 V 요런 식으로 해주고 P죠. P를 미안합니다. 요거를 어디다 갖다 대입을 할 거냐?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에다가 U에다가 얘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파샬 T에다가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그 다음에 여기가 CV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 뭐냐 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t의 p. 뭐 당연한 얘기지만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v에다가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파이 t에다가 파셜 v 오버 파셜 t의 p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보통은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 팽창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 팽창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의가 이렇게 주어지죠. 파셜 V 오버 파셜 T의 P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죠. 요걸 V분의 1로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를 알파. 그래서 어떠한 기체의 등압 열 팽창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율. 이게 열 팽창률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배웠었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파셜 V 오버 파셜 T의 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알파 V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알파 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V에다가 플러스 알파 V 파이 T.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반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상기체라고 전제 조건 없었죠. 그냥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죠. 파셜 U 오버 파셜 T의 P는 요건 뭐죠?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죠. 플러스 알파 V 파이 T다.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뭐 항상 혹은 일반적 같은 뜻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상기체한테 적용을 시켜요. 이상기체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상기체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파이 T가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서로 동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도 과정 자체는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CV죠. 이 둘은 서로 어떠하다? 일치한다.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실제기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실제기체에서의 파이 T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기체에서는 얘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데 이상기체에서는 파이 T가 제로가 되면서 이 둘이 일치한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파셜 H 오버 파셜 T의 V다 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을 갖다가 유도를 갖다가 해야 될 거예요. 얘를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DH가 들어가는데 이 DH를 우리가 P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미분을 적용을 하세요. 전미분을 적용을 하면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셜 H 오버 파셜 P의 T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가서 파셜 H 오버 파셜 T의 P의 dt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CP 등압 연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여기 아까 봤었던 뮤T 등원 줄톰슨 계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대입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 DH에다가. 그러면 쟤를 저기다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T에 대해서 일정 부피 조건에서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셜 H 오버 파셜 T의 V는 해놓고 난 다음에 뮤 T에다가 요거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파셜 P 오버 파셜 T의
V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죠. CP는 그대로 두고 이 T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셜 T 오버 파셜 T의 V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DH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값이 뭐가 나오죠? 1이요. 그래서 뮤 P에다가 뮤 T 등원 줄톰슨 계수에다가 파셜 P 오버 파셜 T의 V 그 다음에 CP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등부피 조건에서 그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율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하면 파셜 P 오버 파셜 T의 V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파셜 T 오버 파셜 V의 P에 그 다음에 파셜 V 오버 파셜 P의 T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체인 룰의 세 번째 공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해야 될 게 이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파셜 P의 파셜 T의 V는 마이너스 1 해놓고 난 다음에 파셜 T의 파셜 V의 P 그 다음에 파셜 V 오버 파셜 P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온 압축률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역수로 뒤집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부피 변화율이죠. 그래서 등압 열 팽창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수로 했을 때. 근데 이걸 역수로 만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 분자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해놓고 난 다음에 파셜 V 오버 파셜 P의 T 그 다음에 얘는 파셜 V 오버 파셜 T의 P.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은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갖다가 각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의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식으로 환산이 돼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까 얘기를 했었죠. 정의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파셜 V 오버 파셜 T의 P에다가 V분의 1을 하면은 이게 알파가 된다. 그러므로 파셜 V 오버 파셜 T의 T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파 V로 표현이 된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등온 압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등온 압축률의 정의를 우리가 카파 T라고 얘기를 하는데 K가 아니라 이제 카파죠. 카파 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의가 뭐냐면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온 압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등온 압축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죠.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를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음수가 돼요. 이걸 음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곱해줍니다. 이걸 압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뭘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V 곱하기 카파 T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죠? 알파 V에 해당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V 카파 T 그 다음에 알파 V 그럼 캔슬 V 지워지죠. 그래서 카파 T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어디가? 여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뮤 T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 카파 T분의 알파죠. 그래서 카파 T분의 알파 그 다음에 CP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연력학 공식의 정의와 특성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쫙 유도했지 이상기체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없죠. 자, 맨 마지막 순간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가 등원 줄톰슨 계수가 제로잖아요. 그럼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통으로 다 날아가죠. 이 CP가 돼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얘가 뭐다라는 얘기죠. 파셜 H 오버 파셜 T의 P하고 이게 CP죠. 값이 같다.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나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어디서? 이상기체에.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특성을 4가지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옛날 문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슨 특성 몇 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특성 몇 가지를 쓰라라고 얘기할 때 답을 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안 드러나 있어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뭘 써야지 정답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할까? 그래서 답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왜? 뭐 의도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뭘 써야 되는지가 확실해요. 근데 옛날 시험 문제, 한 20년 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클리어합니다. 이거는 그 3가지가 무엇인지가 너무 명백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쓰시면 돼요. 이 3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답을 외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물론 이건 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용 정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3가지 쓰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인가? 이건 압축인자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B기체 100도씨 200atm 여기죠. 그때 B기체의 몰 부피와 A기체의 몰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기체의 몰 부피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프 상에서 B의 압축 인자가 100도씨 200기압일 때 0.4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요걸 활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압축인자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압축인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죠. 압축인자의 정의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PV는 G는 이코르 PV 오버 nRT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압축인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n을 위로 보내고 RT를 P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기체의 부피를 그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VM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니까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PV는 이코르 nRT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에서는 PV는 이코르 nRT가 항상 성립이 돼요. 그러므로 P분의 R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N분의 V가 돼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지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P분의 RT는 N분의 V가 되는데 어디서? 이상기체. 따라서 P분의 RT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곧 뭐가 되느냐면 이상기체의 몰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축인자의 응용 의미는 이겁니다. 압축인자는 실제 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 사이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축인자의 정의에서. 여기서는 내가 별을 치는 게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기출문제에 나온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나온 건 거를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별 안 치더라도 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응용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왔죠. 200atm에서 B기체의 G는 얼마였었죠? 0.4였었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 200기압에서 B기체의 몰부피는 실제 기체, 이상기체의 몰부피의 몇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40%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기체의 B1, B2, B3 점에서 Z값이 A기체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여기죠. B1, B2, 그 다음에 B3. B1에서는 G는 이코르 1이죠.
왜 압축인자가 이상기체하고 값이 같을까? 그 이유는 비완 포인트 같은 경우는 비완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거의 0atm에 수렴하고 있는 상태예요. 0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압력이 희박한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력이 희박함으로 결과적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여기서 R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어요.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하죠. 이거 플러스죠. 반발력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이 둘이 전부 거리에 대단히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제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이 0으로 수렴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수렴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무한대로 수렴이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수렴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상기체와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B는 이상기체와 동일하게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기체의 몰부피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B2. 자, B2는 지금 이 녀석은 G가 1보다 작아요. 즉 실제 기체의 몰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부피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발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둘의 합인 실제 전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여기가 이제 에너지 미니멈이죠. 에너지 미니멈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거리가 멀 때, 이쪽이죠. 이쪽이 거리고 이쪽 영역이죠. 에너지 미니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그 에너지 미니멈에 해당이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거리가 멀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인력이 도미넌트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인력이 지배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여기를 왜 인력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될 텐데, 맨날 얘기를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입자가 어떠한 힘을 받고 있는지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오른쪽 영역, 거리가 먼 영역에서는 이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죠.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힘이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좀 더 지배적인 상태예요. 즉 입자를 밀어내는 힘보다 입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지배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는 입자를 밀어내지도 않고 잡아끌지도 않죠. 근데 이 영역에서 실제 기체는 입자를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보다 입자를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요. 그럼 잡아당기는 힘은 입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피를 압축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Z가 1보다 작아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F는 이코로 0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는 힘도 잡아끄는 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기체하고 동일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상기체와 유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압축인자 Z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R자 힘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양수가 된다. 즉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모두 작용하는데 잡아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는 힘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자를 밀어내니까 부피가 팽창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쪽 영역에서 Z는 1보다 크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출제자는 이거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1의 B2 포인트에서 Z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인력 효과가 뭐보다 크다? 반발력 효과보다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부피 팽창, 부피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기체의 몰 부피와 A기체의 몰 부피를 비교했을 때 A기체는 이상기체를 얘기하고 B기체는 실제기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부피가 수축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값이 작아진다. 그러므로 Z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3 포인트. B3 포인트는 Z가 1보다 큰 영역이에요. 그럼 어디를 얘기를 갖다 하죠?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이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의 그래프상에서 왼쪽 영역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졌어.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R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력이나 반발력 중에서 누가 더 R자 효과를 발휘한다? 반발력 쪽이 더 R자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력 효과가 인력 효과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VM B가 즉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VM A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Z가 1보다 크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B1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인력이나 반발력 효과가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상기체와 유사하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애중간하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거리가 애중간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효과가 반발력에 의한 효과를 초월하고 따라서 부피 수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이제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피를 팽창시킴으로써 이상기체보다 큰 몰 부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압축인자는 나름대로 응용 영역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나오고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 온도가 150도일 때 B기체 Z값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하고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B기체의 100도인 경우죠. 근데 이거를 온도를 150도로 올렸어.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일 템퍼레처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TB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일 템퍼레처에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양상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기체 곡선이 이상기체의 곡선에 더 가깝게 붙게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아래로 처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그림상에서 묘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크로스 되는 위치. 여기 요 크로스 되는 위치가 뭐죠? G는 이코로 1이 되는 거죠. 즉 압축인자가 1이 되는, 즉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포인트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낮은 압력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프상에서 명백히 드러나도록 묘사를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죠. 얘는 아래로 쳐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크로스 되는 영역이 어떻게 됐죠? 좀 더 낮은 압력 쪽으로 쉬프트를 갖다가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그래서 요걸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건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여기 가서 들러붙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프가 0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서서히 아주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상기체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갖다가 보여줘요. 이게 t는 이코르 TB일 때 실질적으로 이상기체 곡선에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붙는 게 아니라 매우 거의 무한소에 가까운 기울기를 가지면서 살짝 뜹니다. 0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1.0이죠. 1.0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기울기가 매우 작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0에 수렴하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쭉 약간씩 뜨는 이런 식의 양상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이게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했을 때예요.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이 크로스되는 지점은 점점 영기압에 수렴이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다. 거의 붙어있는 이런 곡선이 나타나는 게 보일 템퍼레처다. 뭐 예를 들어서 얘의 보일 템퍼레처가 1500K라고 합시다. 1500K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만약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00K쯤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온도가 2000K가 되면 한마디로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은 온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더 이상기체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일 때는 이런 거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화학 2나 이런 거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가르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리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축인자를 가리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에 가까워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개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워질수록 이상기체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그건 기체의 고유 특성으로서 1500K, 2000K, 3000K 뭐 이 정도 범위 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보일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오개념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얘기 힘들 때. 그래서 오개념을 가리킬 때가 있는데 오개념을 가리키는 사람도 오개념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개념을 가리킬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면서 오개념을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한테는 흔히 얘기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리키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지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상기체에서 멀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체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순수한 기체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저거 한 문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기서 배웠었던 사실이 앞으로 다양한 데에 녹아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력학하고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기체 문제는 저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저 압축인자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근래에 한번 나올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압축인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온도가 27도씨이고 300K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에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을 시켜서 등압이죠. 여기서 등압이란 얘기는 P2X가 1atm으로 내부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 압력이 1atm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난 이 등압이란 요 소리를 갖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등압하면은 등부피,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 개의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등압은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개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팽창하는 과정에서 2기압에서 1기압으로 낮아지겠죠. 개의 압력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열적으로 팽창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었다. 이상기체의 일정 부피하의 몰 연료량은 1.5R이다. 위에 변화해서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단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델타 U는 이코르 Q 플러스 W이다. 연력학 제1법칙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열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Q는 이코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델타 U하고 W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열 문제를 풀 때 제일 스타트 포인트예요. 모든 단열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어요. 단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해준 일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U는 이코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DU서부터 봅시다. DU는 우리가 VT로 표현했을 때 파셜 U 오버 파셜 V V의 T의 DV 그 다음에 플러스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의 DT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모든 기체에서 항상 성립이 되는 일반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파셜 U 오버 파셜 V의 T 즉 파이 T가 뭐가 돼요? 0이죠. 0. 그래서 내부 압력이 0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CVDT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무엇하고만 상관관계를 갖는다? 온도하고만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U는 이코르 CVDT다. 혹은 아니면 NCVM DT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실제 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도하고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부피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리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 변화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상 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무엇으로 주어진다? DU는 이코르 N CVM DT로 주어진다. CVM은 뭐죠? 일정 부피 몰 연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을 3개, 4개를 쳐도 부족할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단열 조건이죠. 그때 델타 U는 혹은 아니면 DU는 한편 이거 여기서 단열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지는데 한편 델타 U는 이코로 어떻게 된다? NCVM의 델타 T로 주어진다. and W는 어떻게 주어지죠? 압력이 일정하죠?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된다? 단열 조건이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델타 U는 마이너스 PEX DV 이런 식으로 그래서 NCVM 델타 T는 이코르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주어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연결이 되죠.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종 온도 델타 T를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온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보면 1몰의 이상기체라고 얘기했으니까 몰수는 1몰이죠. 그 다음에 CVM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5R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5R. 그 다음에 델타 T, T2 마이너스 T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이너스 PEX, 1ATM이죠. 그 다음에 V는 V2 마이너스 V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부피가 몇 배가 됐다고요? 2배가 됐다.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V2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2V1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뭐가 되느냐면 1 마이너스 1 ATM 해놓고 난 다음에 2V1 마이너스 V1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V1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온도는 300K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N, P, V는 이코르 N, R, T. 그러므로 V1은 어떻게 된다? P1분의 N, R, T1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P1, 압력이 얼마라고요? 2기압. 그 다음에 몰수 얼마라고요? 1기압. 기체상수, 그 다음에 온도 T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1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300K라고 되어 있죠. 온도가 300K.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면 V1이 150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V1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150R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T1 처음 온도죠. 이거 300K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5R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300은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 ATM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가 150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됐죠. 우리가 T2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되죠. T2 마이너스 300은 하면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00R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T2는 뭐에 해당이 된다? 200, 요게, 100이죠. 100. 100R이 아니라 100이죠. 100. 100이 되는 거고, T2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00K가 되죠. 그래서 나중 온도는 200K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요. W는 마이너스 PEX 델타 V이기도 하고, 또 이 녀석은 델타 U로서 N CVM 델타 T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이게 뻔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1몰. 그 다음에 CVM은 아까 1.5R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델타 T는 나와 있죠. 처음 온도는 300K, 나중 온도는 200K.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00K에 해당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RK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KR 뭐 이런 식으로 150KR 혹은 150RK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K는 단위죠. 단위. 그래서 150 마이너스 150R에다가 K를 곱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1K라는 단위를 곱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전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위를 RK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엔탈피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DH는 이코르 PT의 함수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냥 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쭉쭉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의 dt. 그래서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mu T dP 그 다음에 CP dt 이게 등원 줄톰슨 계수죠.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뮤t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PDT. 한마디로 내부 에너지도 온도에만 의존했었던 것처럼 엔탈피도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온도에만 의존한다. 압력이나 부피가 이상기체의 엔탈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온도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압 몰 연료량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DH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얘기지? NCPM 델타 T로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PM과 CVM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CPM은 CVM에다가 R을 더한 것과 같더라. 이것도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마무지하게 강조했었던 거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PM과 CVM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CVM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1.5R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1.5R에다가 R을 더하면 뭐가 되죠? 2.5R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2.5R DT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1.5R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델타 H는 어떻게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5R에다가 델타 T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델타 T가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100K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KR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250RK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것도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이거 내용 정리해서 다 한 거라서. 자, 저거는 요거죠. 그 C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다라고 주어지죠. 근데 H는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그 대입을 갖다가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PV를 파샬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다라는 식의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잘못 썼죠. CP는 파샬 H 오버 파샬 P의 파샬 T의 P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게 파샬 U 오버 그래서 파샬 T의 P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PV 하고 난 다음에 파샬 T의 P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PV는 지금 여기서 이상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고 똑같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상기체에서는 이 둘이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CV가 되죠. 그 다음에 PV는 뭐에 해당이 되죠? NRT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NRT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NR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CV 플러스 N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좌우 양변을 몰수로 나눠줘요. 그러면 CPM은 뭐가 된다? CVM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몰수로 나눠주면. 그래서 CV를 몰수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CVM. CP를 몰수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CP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CP와 CV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내용 정리할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석적으로 유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CPM은 CVM에다가 R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H는 이코르 NCPM DT로 표현이 되고 DU는 이코르 NCVM DT로 표현이 된다. 어디서? 전부 이상기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50R 나오죠. 그래서 그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몇 KR이냐? 단열 과정이라며. 그럼 뭐 생각할 것도 없죠. Q는 이코로 제로죠. 그래서 단열 과정이라는데.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나시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DU를 S와 V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내부 에너지의 미분을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이거 전미분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U는 S와 V의 함수일 때 DU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의 DS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U 오버 파샬 V의 S의 DV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게 전미분을 통해서 전미분 이거죠. F가 X와 Y의 함수일 때 DF는 이코르 파샬 F 오버 파샬 X에다가 Y의 DX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F 오버 파샬 Y의 X의 DY 이런 걸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U를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의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수학적인 전미분을 통해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연력학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S와 V 함수로 나타내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뭐냐면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dW는 어떻게 준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PEX dV가 되죠. 이거는 뭐 연력학 제1법칙을 쓴 게 아니라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dQ 마이너스 PEX dV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가역 조건이 들어가요.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dQ 가역, 그 다음에 가역 조건에서 압력은 무엇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외부의 압력은 개의 압력하고 똑같죠. 그래서 P, dV.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고 이거는 개의 압력입니다. 가역 조건에서는 두 압력이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 법칙을 사용해 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에 관련된 법칙이죠. 어떤 법칙이에요? ds는 이코르 dq 가역을 온도 T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따라서 저기에 나와 있는 dq 가역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T 곱하기 ds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DS 마이너스 PDV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문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역 조건이란 말이 들어갔죠. 가역 조건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식은 그러면 가역 조건에서만 성립하나 보다. 네, 가역 조건에서도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근데 비가역 조건에서도 성립이 돼요. 왜? 이거 뭐죠? 내부 에너지는 그 경로 함수가 아니라 그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경로 의존성을 갖지 않는다. 내가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유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비가역 경로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지만 연력학에서 상태 함수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경로를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의 경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해버리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경로, 가역 경로라고 얘기하는 임의의 경로를 통해서 유도를 했지만 유도된 최종 결과는 어디에도 쓸 수 있다? 비가역 경로에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수학적으로 전미분을 사용해서 유도하라는 얘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사용을 해서 유도하라는 얘기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T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는 이거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도시를 했을 때, 즉 U vs S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죠. 이게 Y에 해당이 되고 이게 X에 대한 그래프란 얘기가 된, X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U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울기란 얘기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엔트로피의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머리에 떠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이게 떠올랐어.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거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엔트로피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 이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온도 T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뭡니까? 그 맥스웰 방정식에 관련된 그 단원에서 연력학 공식 16개 유도를 했었죠. 그 유도하는 과정 중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 문제부터는 뭐 오늘 첫날이니까 달리지 맙시다. 그래서 잠깐 쉬어서 쉬엄쉬엄 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쉽시다.